오케이, 봅시다. 교재 49쪽. B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화학계가 몇 번인데. 자, 근데 맞아. 도농고는 학교 과학책이 기상거고, 도농고는 과학 선생님 몇 번 들어오는데 여기 도농고 없나? 지윤이 다산이구나. 가운데 진우 도농. 과학 선생님 몇 번 들어오는데? 몇 번 들어오시죠? 한 분 그런 얘기 안 해주셔? 과학 선생님이? 한 1학년 과학 선생님 몇 분 계시나요? 너희 반에 몇 분이나 수업 들어오셔? 학교마다 달라. 지금 강원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 분이 쭉 고위과학을 공부하시고, 다산이나 동화 같은 경우는 세 분이 들어오거든. 고위과학을 가르칠 때 각각 학교별로.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도농은 아직? 그건 좀 알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 왜냐면은 진도가 달라져. 선생님 그걸 알아서 그러거든. 자, 그래서 49쪽에 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화학계가 지구와 생명 시스템. 구성하는 화학결합이라는 파트야. 자, 교재 잠깐 보시면 지구 시스템 및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인데, 거기 보면은 물질에 산소,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산화철, 유산염, 광물 이렇게 6가지 기억해야 돼. 지구 시스템 또는 생명 시스템, 우리 생명체, 이렇게 거기에 중요한 구성 물질이 첫째 산소가 있고요, 두 번째 물이 있고요, 세 번째 이산화탄소가 있고, 네 번째 NaCl 소금이 있고, 다섯 번째 산화철이 있고, 여섯 번째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각각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할 텐데,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원래 우리 원자간 결합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지? 화학결합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원자간 결합이 화학결합이야. 화학결합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지? 3가지 있다고 그랬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해돼? 오케이. 그때 이온결합 물질을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그랬지? 달리 이온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어. 기억나니? 이걸 염이라고 했어. 그럼 이 염은 물에 녹는 염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염 두 가지로 나눠. 오케이? 그래서 물에 용해되는 염, 물에 용해되는 염을 달리 뭐라고 이름 붙였죠? 수용성 염. 물에 용해되지 않는 염, 않는 염을 불용성 염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다고 했지? 그럼 이 불용성염을 달리 뭐라고 하는 거야? 앙금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했던 거야, 그치? 기억해 두는 게 좋아. 그런데 여기 염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뭘 의미한다? 이온결합 물질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온결합 물질. 그때 저기 지금 6분에 규산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산염. 그러면 요 염이라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뜻이지. 이해돼? 이때 규산이 뭐냐면 SiO2를 규산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앞에 금속이 누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요 규산하고 결합하고 있는 물질, 이온결합 물질은 다 규산염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해돼? 그냥 다음 장면 예전에 한 6개, 7개 외우라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탄산염이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탄산염이다 그러면 탄산이온이 화학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CO3, E-의 탄산 음이온이란 얘기지. 이해돼? 요 앞에 금속이 누가 오든지 간에 얘네들은 다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탄산염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탄산염과 비교해서 규산염이라는 건 SiO2가 온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기억해야 돼.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탈대원소 외우는 법 알려줬었는데 기억나? 한번 보자. 지각을 구성하는 탈대원소 누가 있다고 그랬죠? 뭐 외우는 법 알려준 것 같은데 오시알페 카나크마 이렇게 외운다고 했어. 오시알페 카나크마 외우는 법은 앞글자로 따서 외우는 거야. 오, 시, 알, 페, 카, 나, 크, 마. 이때 누가 제일 많냐면 지각이라는 건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겠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지각은 고체야. 요 고체인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요 순서로 많아. 산소, 규소, 요 순서로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요 산소하고 규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산소하고 규소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겠지. 이해돼? SiO2가 규산염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다. 얘네들은 이해되시나요?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산소하고 규소가 고체를 이루고 있는 성분에 제일 성분이 많대. 그러면 지각 성분은 대부분 무슨 결합 물질이라는 뜻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알아듣겠어? 그래서 공기 중에 많은 산소가 다른 금속들하고 결합해서 고체 상태로 지각을 구성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거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번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산소는 산소 원자가 2개 공유 결합. 그럼 산소에 한번 확인해 보자. 산소부터. 산소는 몇 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다? 우리 연습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안 되면 다시 한번 떠올려봐. 이 원칙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자, 산소는 O2, 이게 산소 분자가 되겠지. 산소 기체. 이해돼? 얘는 몇 원자 분자야? 원자 몇 개로 이루어진 분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원자 분자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이런 걸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 이원자 분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 원칙은 이렇게 있지. 첫 번째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 있는지 세보라고 했지? 이원자 분자니까 28, 26, 16개 필요하겠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한번 연습하는 거라서 짧게 표현해보면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필요한 원자가 전자수 28, 26, 16. 범위가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옥텟 규칙 기억나지? 전자껍질당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나머지 다 8개씩 채워야지 안정해진다고 해서 맞아? 근데 두 번째, 현재 갖고 있는 원자가 전자수 계산해야지. 원자 번호 20분까지 다 외웠지? 아직 안 했어, 번호야? 외워야 돼, 빨리. 현재 갖고 있는 원자가 전자수 산소는 몇 번? 8번이니까 전자 배치해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나머지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6개 들어있다는 얘기지. 원자가 전자가 현재 6개씩 2개 있으니까 12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차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차가 4개 나오지. 근데 공유전자쌍에는 전자 몇 개씩 들어간다? 2개씩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지? 공동소유로. 그래서 얘는 차가 4개면 공유전자쌍 몇 개 만든다? 공유전자쌍 2쌍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2쌍 만들기에 얘네들은 결합시키는 걸 연습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몇 번씩 계속 얘기하는데 꼭 좀 한번 해보자. 집에 가서 나중에라도. 산소 원자가 원자가 전자가 6개를 2개를 다른 산소하고 같이 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가운데다 놓고 나머지는 따로 놓고 또 다른 산소가 가운데 2개는 같이 놓고 쓰고 나머지는 따로 쓰고. 그럼 이게 8개씩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한번 동그라미 그려보면 되겠지? 이쪽 노란색 산소는 이렇게 보면 8개 채웠네. 이해돼, 건우야? 빨간색 산소는 이렇게 보면 8개 채웠네. 그럴 때 우리 요 가운데 있는 요 노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를 뭐라고 이름 붙여? 이걸 공유전자쌍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다고 했지. 기억나시죠? 잠깐만 이거 봐야 돼. 해보고. 그래서 요 공유전자쌍.
그러면 산소는 공유전자쌍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두 쌍으로 하나, 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원래 산소가 갖고 있던 요거는 두 개씩 묶으면 이게 쌍이지. 요걸 뭐라고 이름 붙였지? 비공유전자쌍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비공유전자쌍.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 수소는 항상 결합선 하나밖에 안 나와. 산소는 두 개 나오는데 산소 원자 하나당 비공유전자쌍 두 개씩 갖고서는 공유전자쌍 두 개 만들어. 탄소는 항상 결합선 4개 나와 공유전자쌍 4개 만드는 거야. 탄소 원자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아.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공유전자쌍 항상 3개 만들고 원자 하나당 비공유전자쌍 하나 갖고 있게 돼. 질소는. 오케이? 기억나지? 17조 할로젠족은 공유전자쌍은 하나밖에 안 만들지만 원자 하나당 비공유전자쌍은 3개씩 갖게 된다고 그랬어. 기억나? 오케이. 기억해놔야 됐고. 알아들었지? 산소는 결국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구조식 그릴 때는 화학에서는 실선은 원자간 결합, 점선은 분자간 결합을 의미하게 돼. 이거 기억해놔야 돼. 산소 간의 원자간 결합이 2개, 공유전자 2개 만드니까 이중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되셨나요? 산소는 이중결합으로 원자간 결합에 의해서 분자를 형성한다. 이게 산소야. 이해됐지? 오케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지구와 생명의 시스템에 산소는 어떤 데 사용되냐면 광합성에 주로 사용되는데 광합성의 일반식 외우는 법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 광합성은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12분자의 물을 이용해. 따라해.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12분자의 물을 이용해. 오케이. 기억해서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 이때 광합성이 일어나는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인데 이 광합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얘네들만 원료로 있어서는 안 되고 빛을 흡수해야 돼. 빛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태양 빛에너지. 이해되시죠?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엽록소에서 일어나. 오케이? 그래서 엽록소에서 일어나. 식물의 엽록소에서 일어나. 엽록체라고 쓸게.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참 놀라운 건 광합성이라는 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땅에 있는 물을만 흡수하면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의 화학식이 H6H12O6 이게 포도당이야. 포도당 분자식 정도는 외워놔야 돼. 얘가 뭐라고? C6H12O6 얘가 포도당이야. 놀라운 건 녹색 식물만 광합성을 하고 있어. 지구상에 녹색 식물 아닌 것도 있어? 기생식물이라고 불리는 버섯 같은 건 광합성 못해. 나머지 녹색 식물들은 놀랍게도 이산화탄소하고 물과 빛만 쪼여주면 놀랍게도 포도당,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 여기서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를 6분자를 만들어내.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반응에 역반응이 있는데 역반응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쌀을 먹었어. 쌀을 먹고 공기 중에서 산소를 흡수했어.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이라는 반응을 일으켜. 호흡이라는 반응을 일으켜서 얘가 호흡은 어디서 일어날까?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미토콘드리아 정도는 기억해놔야 돼.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호흡이라는 과정이 일어나. 그럴 때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해. 열 에너지를 방출해. 어쨌거나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이 에너지의 약 70%는 우리 기본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여. 67% 정도가 정확히는 67% 내가 하여튼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67%는 나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소모돼. 이해됐지? 나머지 33%로 친구들하고 놀고 수다 떨고 공부하고 걸어다니고 이걸 다 쓰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약 67%의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래. 나머지 33%가 일일 대사량이라고 그래. 오케이?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기 됐고 하여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에너지 방출하는 게 대부분 뭐로 사용된다? 열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야. 체온 유지하는 데. 이해됐어? 그때 여기에 있는 산소가 생명체에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지. 왜? 잘 들어봐. 동물은 광합성 해? 안 해? 안 하지? 동물은 광합성 안 해? 그럼 동물은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는 거야? 아, 식물이, 녹색 식물이 만드는 열매라든지 뭐 그런 걸 먹음으로써 에너지원을 흡수할 수 있겠지. 이해돼 안 돼? 근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호흡을 안 하면 죽게 돼. 호흡 안 하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어. 반드시 호흡은 해야 돼. 이해돼? 그럴 때 뭐가 사용된다고? 산소가 꼭 필요해. 호흡. 이해되셨나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그래서 교재는 한번 읽어봅시다. 산소 혼자 두 개가 공유결합하여 생성된 분자로 식물의 광합성으로 생성되어 생명체의 호흡에 이용된다. 이 표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아듣겠어? 그래서 요 반응식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아. 알아들었지? 외우는 법은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12분자의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6분자의 산소를 만들어내. 근데 이 반응식 외우기 힘들면은 내가 얘기한 것처럼 6분자의 이산화탄소 6CO2 적고 12분자의 물 12H2O 적고 여기 6분자의 산소 적으면 나머지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모든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6분자의 산소 빼놓으면 탄소 6개, C6, 수소 12개, 미쳤다. 6H2O 12개. 아, 그래서 미안해. 6H2O. 그래서 산소 12개, 6CO2하고 6O2니까 산소 6개. 그래서 나머지 6O2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개수가 좀 잘못됐네. 6H2O 바꿀게. 이렇게. 그래서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6분자의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야.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진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까지 한 번만 사진 찍자. 오케이. 저 되지? 자,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지각을 구성, 요거 외워야 될 범위야. 오시아펙 하나큼만. 지각을 구성하면서. 자,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금속 중에서, 지각을 구성, 금속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 알루미늄이야. 철보다 알루미늄이 더 많어. 이해돼? 얘네들 보면은, 철하고 알루미늄 중에, 알루미늄이 철보다 매장량이 더 많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알루미늄은 사용량이 철보다 작아. 현재 철이 더 사용량이 많다고. 알루미늄도 훌륭한 금속임에 불구하고 왜 사용량이 적을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알루미늄이 철보다 재련하기 어려워. 재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거야. 오케이? 재련하기가 어려워. 순수한 알루미늄 금속으로 만들어내니까 어렵다는 뜻이야. 돈이 많이 들어. 돈이. 그래서 됐고 하나하나 좀 갈 텐데 또 봅시다. 다음 두 번째 물은 자 여기 보자. 물도 한번 연습해 보자. 물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러면 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습해 보자. H2O는 몇 원자 분자? 3원자 분자죠. 이해되시죠? 3원자 분자인데 수소는 몇 주기? 전자규칙 하나 있는 1축이라는 얘기지? 1축이 원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 몇 개 채워지면 돼? 2개 채워지면 되겠네? 그러면 2개, 8개 필요하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자간 전자수가 거미에 몇 개? 12개가 필요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는 1번 필요로 하는 원자간 전자수는 12개야. 두 번째, 갖고 있는 원자간 전자수는 수소 하나, 산소 6개니까 8개 있죠? 그럼 이 차는 몇 개라는 얘기야? 차가 4개 나오죠? 차가 4개 나오면 공유전자쌍 몇 쌍 만든다? 2쌍 만든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공유전자쌍 2쌍 만들게끔 얘를 한번 배치해보자. 요 공유결합 꼭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얘는 3원자 분자인데 원자 수가 작은 애가 중심 원자에 온다고 그랬어. 그럼 누가 와야 돼? 산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산소가 가운데 와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걔가 중심 원자야. 산소가 하나하나는 수소하고 같이 쓸 거야. 나머지 4개는 따로 있을 거야. 그 따로 쓰는 걸 뭐라고 이름 붙였지? 이거를 비공유전자쌍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그랬어. 맞아? 이게 비공유전자쌍이야. 그럼 수소가 올 때 수소가 이렇게 자기 거 하나씩 같이 쓸 거예요. 산소하고.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8개, 수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2개를 만드는 거죠. 모두 다 안정된 거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그럴 때 여기 있는 요거를 우리는 공유전자쌍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고, 추우면 히터 틀까? 요게 공유전자쌍이고. 그럼 이거를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2개 붙어있고,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의 산소에 이렇게 2쌍 있는 이게 물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 다음 물은 극성 분자라고 해서 무극성 분자라고 했어. 못 들었던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물은 극성 분자야. 왜 극성 분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우리 수업 중에 빠졌던 학생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보자. 전기음성도라는 거 한번 꼭 좀 기억해 놓으라고 해서 고위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음성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전기음성도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공유전자쌍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세기를 의미한다고 했어. 맞아? 공유전자쌍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세기. 상대적이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이 전기음성도의 기준은 누구를 잡았다? 플루오린을 얼마로 잡았다? 4로 잡은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주기 원소들의 전기음성도가 몇 없는 게 좋아? 이과를 갖기 위해서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이렇게 이주기 8개의 원자를 적어놓으면 플루오린이 4란 얘기야. 이해되셨죠? 리튬 1로 잡아. 여기서부터 얼마씩 증가시키면 된다고 그랬지? 0.5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베릴륨은 1.5, 동소는 2, 탄소는 2.5, 질소는 3, 산소는 3.5. 자, 18쪽인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사논, 라디온 같은 애들은 전기음성도가 얼마? 얘네들은 스스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 18쪽은 그럼 공유전자쌍 잡아당기는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얘네들 전기음성도 0이라고 그랬다. 이해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수소는 2.1 정도만 외워놓으면 고2 때까지 전기음성도는 다 해결돼. 알아들었겠어? 이거 좀 기억을 해놓으라고 우리 수업 중에 얘기했던 거니까 한번 해놓으시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산소하고 수소가 공유전자쌍 하나씩 양쪽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3.5고 수소는 2.1밖에 안 되니까 누가 잡아당기는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 산소가 크겠지? 산소가 얘네들은 이렇게 잡아당겨. 즉 원래 가운데에 위치해야 될 공유전자쌍은 산소 쪽으로 끌고 왔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있는 원소야. 이해돼? 그래서 양성자가 여기 있을 때 전자가 이 정도 위치하고 있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 그런데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면 산소가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수소의 공유전자 하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산소가 끌고 갔다는 얘기야. 그럼 수소 입장에서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얘가 조금 멀어졌어. 이해되시나요? 그럼 약하게나마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갖게 돼. 이거를 수소는 델타 플러스의 부분적인 전화를 띈다. 이렇게 표현했지. 기억나? 그래서 여기서 수소가 델타 플러스. 산소는 자기 게 아닌 전자 두 개가 산소 쪽으로 가깝게 다가오니까 이 델타 마이너스의 부분적인 전화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으면 극성 분자라고 했죠.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항상 극성은 극성끼리 용해되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용해되는 거야.
극성하고 무극성 서로 용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물하고 기름 안 섞여. 이런 이유 때문에. 이해됐지? 알아들어? 물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놔야 돼. 이제부터. 왜? 지구 시스템이라든지 생명 시스템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이유는 뭐냐면 여기 NaCl이라고 불리는 게 소금이죠. 소금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야.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칼륨 이온 같은 이온 물질들이 중요해. 우리 인체에서는. 근데 얘를 녹이려면 물과 같은 극성 물질에만 용해되지 소금은 기름 같은 무극성 물질에는 용해가 안 돼. 알아듣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봅시다. 물은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하여 생성된 분자로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며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라든지 생명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얘기야. 물은.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이산화탄소. 아까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겠지. 6CO2 플러스 6H2O니까 이해돼? 그래서 광합성의 중요한 물질 원료로 사용되고, 그럼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생성 물질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건우야, 이해돼? 지금 설명하는 거? 어떻게 돼? 보경이 이거 빠졌던 부분인가 아니면 들었던 부분? 빠졌던 거 있으면 다시 지금 할 때 설명 이해돼야 돼. 지금 이해돼? 지은이 이해돼? 준열이 가원이 착한 가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가원이. 멋쟁이 가원. 멋쟁이야. 이해 안 돼, 가원아? 이해돼? 믿어도 돼? 잠깐 영어로 또 설명할게. 자, 이산화탄소 한번 연습해 볼 거야. 건우야, 영어로 오기 전까지 조금 시간 걸릴 텐데 내가 공인분자성 몇 개 만드는지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한번 샤프로 한번 확인해.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곧 이거 해줄 거야. 준열이 CO2 이거 할 수 있어? 안 되면 또 해야지. 우리 연습 몇 번 했던 건데 사실은. 괜찮아.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오늘 조금 천천히 갈게. 계약하고 나서 어때? 새로운 친구들이 많지? 한 발에 몇 명이나 들어가니 지금? 5명은? 26명밖에 안 들어가? 한 발에? 28명? 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오. 동호구는 지금 진우는 몇 명 있어? 29명. 29명? 동아는 거는? 어? 30명? 야, 요즘은 30명 안쪽이구나. 선생님 때는 60명 막 그랬는데 한 번에. 선생님 때는 또 남고용과 분리돼 있었어. 남자애들 60명 있잖아. 오우, 점심 먹고 나면 장난 아니야. 점심 때 애들 나가서 축구를 엄청 하거든. 딱 번복된 상태에서 딱 5교시 수업할 때 교실에 앉아있잖아. 죽음이야, 죽음. 여름에. 옛날엔 그랬던데 이제 읽었네 나도. 지금 컨설레이션 하고 있지. 오늘 이거 찍은 건 선생님이 맨날 빠진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고 딱 5시간 읽어보라고. 학교, 다행히도 지금 남양주는 선생님 가르친 학교가 4개인데 동화, 고농, 다산, 가운 4개인데 다 교과서가 비상이야. 다 동일해. 우리는 우공비로 진도 나가고 선생님이 아마 시험 대비로 문제집 2번 선정하면 그거 사오라고 할 텐데 하나는 반드시 비상 평가 문제집 아마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 풀고 하면 뭐 학교, 그 다음 학교마다 달라. 진도 나가는 게 다르고 또 부교재를 쓰는 학교가 있고 프린터로 하는 학교가 있고 좀 다르거든. 그때 맞춰서 할 테니까.
여기 좀 있네. 자, 보자. 참고하고 있어. 여기 선우야 이거 해봤어? 잘 안 되지 아직. 자, 얘는 몇 원자 분자? 3원자 분자죠.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 있는 3원자 분자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자가 전자수는 3, 8, 24, 24개라는 얘기는 이해돼? 24개가 필요해. 근데 현재 갖고 있는 원자가 전자수는 탄소는 4개, 산소는 6개씩이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건 16개. 그럼 이 차가 몇 개야? 8개가 나오죠? 차가 8개가 된다는 건 공유전자쌍 몇 쌍 만든다? 4쌍 만든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얘는 공유전자쌍을 4쌍 만들어요. 4쌍 만들어야 돼. 근데 공유전자쌍 4쌍 만들 때 중심 원자가 누가 와야 되는지 따져볼 때 원자 수가 작은 애가 중심 원자에 온다고 그랬어. 맞아? 그러면 탄소가 원자 수가 작으니까 탄소가 가운데 있을 때 얘가 전 공유전자쌍을 4개 만들어야 돼. 이거 누구 거야? 아이고, 이렇게 손 잠깐 허리 숙이게 하려고 그러면. 자, 여기 보자. 그럼 탄소가 원자과 전자를 양쪽으로 산소하고 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산소가 원자. 그럼 산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6개 중에 2개는 탄소하고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같이 쓰기 위해서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비공유전자쌍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탄소 듣고 이 탄소하고 같이 쓸 거 나머지는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8개씩 뭐 안 좋거든지 동그라미 쳐보자. 8개니까 가운데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공유전자쌍. 이해되시나요? 번호? 그러면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하고 이중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고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2개씩 있다는 얘기야. 산소 먼저 하나다. 알아들어?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걸 CO2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되셨죠? 알아듣겠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CO2는. 이해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재료가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NaCl은 결국은 소금의 주성분이고 우리 생명체는 약간의 일정량의 소금 섭취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그래서 체액을 일정 농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또는 나중에 신경계라는 거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나트륨 이온은. 그 다음 산화철. 여기 보자. 산화철의 화학식을 먼저 써줄 텐데 여기 산화철. 철은 순수한 철금속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순수한 철로 존재하지 못해 지구상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물질들하고 안정화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럴 때 지각에 있는 산화철은 화학식이 Fe2O3 또는 Fe3O4라는 화학식을 갖게 돼요. 이걸 나중에 학교에서 적철석, 잡철석 이렇게 배울 텐데 그건 의미 없어. 화학식만 좀 정확히 기억해놔. 그 중에서도 얘가 중요해. Fe2O3 고일에서는. 알았지? Fe3O4 맞겠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기억해두면 되고 얘는 꼭 좀 기억해놔야 돼요. Fe2O3 나중에 얘 때문에 재련이라든지 몇 가지를 좀 보여줄 테니까. 산화철은 철은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철은 반응성이 크다. 거기 하나 밑줄만 쳐놔. 철은 반응성이 크다. 그 다음 여기 규산염에서 SiO2가 규산 이온이라고 했지? 얘가 SiO2 4-야. 즉 SiO4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산이온이라는 뜻이야. 규산염 광물은 앞에 있는 금속이 누구든지 간에 이런 건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염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규산이온이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이온결합하여 생성된 물질로 지각이 단단한 고체 상태인 것은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 지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야? 이 앞에 금속 양이온이 누가 오든지 간에 얘네들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얘기지. 이온결합 물질은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어. 무슨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어?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지. 맞아?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얘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지각은 당연히 고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자, 주변의 다양한 물질에서 이온결합 물질, 고온결합 물질 한 번만 잠깐 봅시다. 이온결합 물질은 제설제의 주성분인 염화칼슘,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있다. 빨리할 때 사용하는 비료의 주성분인 수산화 나트륨도 이온결합 물질이다. 오늘 좀 천천히 가면서 다 해줄게. 자, 염화칼슘부터 잠깐 보자. 제설제에 사용되는 게 염화칼슘이다. 그 다음에 탄산염, 비료, 주성분이 NaOH야. 이 세 가지 한번 아마 고1과에서 자세히는 안 할 텐데 혹시 몰라서 한번 볼게. 오케이? 제설제가 CaCl2.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염화, 칼슘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럼 자, 칼슘이온은 전하량이 어떻게 되고 염화이온은 전하량이 어떻게 돼? 칼슘이온 하나당 염화이온이 2개씩 온다는 얘기지. 17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7쪽 할로젠 쪽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지? 필름부와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맞아? 그럼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니까 얘네들은 1가 음이온인데 2개가 왔네. 칼슘이온은 20번이니까 전자 배치를 보면 2882. 그래서 2가 양이온이 되니까 칼슘이온 하나당 염화이온이 2개씩 오는 꼴이겠지. 이온결합이. 이해돼? 오케이? 근데 얘가 제설제에 사용되는 원리를 잠깐만 설명해 볼게. 자, 원래 일반적인 물질들은 고체가 액체, 기체가 될 때, 자,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일반적인 물질들은 고체, 액체, 기체로 가는 게 무슨 과정이야? 흡열 반응. 이해되시나요?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에너지 공급받는 걸 흡열 반응이라고 해. 흡열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거꾸로 기체가 액체, 고체로 가는 건 발열 반응이라고 해. 오케이? 발열 반응.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몇 번 했던 건데 잘 기억 못하니까. 이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를 이 반응 상태 변화에서 사용해보니까 주위 온도는 낮아지겠지. 이해되는데 이거 주위 온도는 낮아져. 근데 이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위 온도가 어떨수록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날까?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원활히 진행되겠지.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주니까. 이해되는데 그래서 이 흡열 반응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원활해진다는 특징이 있어. 이해돼? 알아들어? 그럼 발열 반응은 주위 온도를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버리니까 주위 온도가 높아지겠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주위 온도가 상승해. 근데 이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위 온도가 어떨수록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막 몸이 열이 너무 많이 나 지금. 그래서 나의 체온을 좀 낮추고 싶어. 그러려면 찬물 속에 들어가야 돼?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 돼? 찬물 속에 들어가야지 열이 쫙 퍼져나가겠지. 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은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원활해져.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 잘 봐라. 고체가 액체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용해 과정이야. 이해되시나요? 고체의 용해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고체의 용해도는 이게 흡열 과정이라는 얘기네. 고체가 액체 속에 용해돼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고체 용해도는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어떨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즉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건 뜨거운 물에 넣으면 더 많이 잘 용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흡열이기 때문에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어. 그런데 모든
고체는 아니야. 예외적인 고체가 있어. 예외적으로 저기 있는 염화칼슘 같은 애는 발열 과정이야. 고체는 예외가 있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CaCl2 염화칼슘은 발열 과정이야. 요 염화칼슘은 용해 과정이 발열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발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위 온도가 어때야 돼? 낮을수록 용해도가 좋겠지. 용해도가 증가하겠지. 이거 이해돼안돼? 알아들어? 자, 좀 이따 또 한 번 얘기하겠고 여기 어차피 이 내용이 왔으니까 거꾸로 한 번 더 얘도 가보자. 기체가 액체 용해도인데 이건 기체 용해도를 설명하는 거겠지. 이해돼?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용해도는 무슨 과정이야? 발열이죠? 발열 과정이니까 어떨수록 반응이 잘 진행돼? 주위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잘 진행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해.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콜라를 2개 샀는데 하나는 냉장고에 넣고 하나는 방에다 놔줄 거야. 둘 다 동시에 딱딱 따가지고 먹을 때 누가 청량감이 더 강해? 냉장고에 있던 콜라는 먹을 때 막 목을 따끔따끔하게 해주는 청량감이 굉장히 강하고 방에 있던 건 그냥 달기만 해. 미적지근해서 달기만 해. 왜 그러냐면 탄산기체가 용해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탄산기체가 용해가 안에 잘 녹아든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던 탄산 콜라는 톡톡 쏘는 용해도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거야. 기체 용해도가. 이해되셨죠? 그런데 요 염화칼슘이란 제설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게 무슨 과정이라고? 발열 과정이니까 제설제가 뭐하는 물질이야? 눈 왔을 때 눈을 녹이는 물질이란 뜻이거든? 눈설자, 눈을 제거하는 물질이란 뜻이야. 제설제. 요 염화칼슘이 발열 과정에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물질이라는 얘기는 눈이 온다는 얘기는 영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는데 거기다 눈에다가 제설제 염화칼슘을 뿌리면 온도가 낮으니까 용해도가 증가하겠지. 이해돼?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화학적인 이유는 또 하나 발생하는데 이 염화칼슘은 용해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데 그러면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들고 물의 어느 점을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해. 그건 지금 고일 과정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하니까 그냥 한번 얘기만 들어도 염화칼슘이 제설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고체 용해 과정이 얘는 발열 과정이야. 이해됐지? 두 번째는 얘가 용해되면 물의 어느 점을 낮춰버려. 그래서 섭씨 0도에서 얼어야 될 물을 뭐 영하 3도까지 낮춘다든지 그러면 물이 잘 안 얼겠지. 그러니까 제설제에 사용하기 아주 좋은 물질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알아듣겠어?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설명하니까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탄산염.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사진 한 번 찍자. 탄산염하고 비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 준현아 이따가 사진 찍고 선생님한테 이따가 좀 보내줘. 네. 됐어? 지금 찍었어? 네. 자, 또 봅시다. 자, 그래서 제설제 염화칼슘이 사용되는 이유 설명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염화칼슘의 용해는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가 용해가 되면은 물의 어느 점을 낮춰버려. 그래서 다시 물이 어는 걸 어렵게 해놔요. 그래서 제설제 염화칼슘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탄산염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봅시다. 탄산염은 요 화학 방식을 하나 좀 기억해 놔야 되는데 내가 꼭 좀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에서 그러면 CaCl2 염화칼슘이 만들어지고
H2O 물이 생성되고 CO2 기체가 발생한다. 이 반응식 정도 하나 기억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이건 이렇게 얘기하지.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물질이 누가 있냐면 백목도 탄산칼슘이야. 석회서, 시멘트 같은 거, 대리석, 분필, 조개 껍질, 달걀 껍질 등 이런 물질들은 달걀 껍질 다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물질. 오케이? 근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설명할 게 하나 있어. 우리가 가리비 같은 건 조개가 좀 크단 말이야. 껍질이 크죠? 가리비는 처음부터 그렇게 컸을까? 껍질이? 아니야. 조금 했던 게 점점 껍질이 커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애도 커지는 거야. 그럼 가리비 같은 어패류들은 조개류들은 어떻게 껍질을 키울까? 걔네들은 해양 바다 밑에 있는 바닥을 뻘이라고 그러지. 그 뻘을 섭취하면 칼슘 이온을 흡수하는 거야. 조개 어패류들이. 이해돼? 그런데 바닷물에는 탄산이온이 많이 존재해. 뭐가 존재한다고? 탄산이온. 그럼 얘가 섭취한 칼슘 이온을 껍질 끝부분에 딱 놔두면 탄산이온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든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CaCO3가 만들어지니까 점점 조개 껍질을 키울 수 있어. 그래서 조개 껍질도 보면은 나이테 비슷하게 무늬도 달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앙금인 조개 껍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런 조개 껍질, 분필, 석회석, 대리석들은 요 앙금이야. 앙금이니까 얘를 분필을 물에다 넣으면 용해가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해돼? 원래 앙금은 물에서 용해가 안 되는 물질이야. 그런데 특별히도 산성 물질과 반응하면 염산산성이죠? 얘가 용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이 앙금은 물에다 넣으면 용해가 안 돼. 근데 특별히 이상하게 산성 물질과 반응하면 용해가 되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탄산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건 말로수 좀 기억해 주면 좋아. 탄산염은 산성 물질과 반응하여 용해되며 거품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 거품 발생. 이 거품이 누구냐면 이 거품이 바로 CO2 기체입니다. 얘가 CO2 기체. 근데 CO2 기체가 발생할 때 왜 거품처럼 보이는지도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 까먹었을 테니까 한 번만 설명해 줄게. 물은 좀 강한 분자간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이 반응이 조금 느린 반응인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CO2 기체가 하나씩 올라와. 이해됐지? 근데 물이 강한 분자간 인력으로 결합되는데 CO2 기체가 올라오면 금방 쉽게 못 뚫고 나가. 그래서 이 안에 좀 물 수면 밑에 갇혀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CO2 기체가 나오면서 이 분자수가 점점 많아지면 기체 압력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기체가 미는 힘이 생겨. 근데 물이 분자간 인력이 강해서 얘를 못 나가게 잡고 있다 보니까 점점 물 표면이 부풀어 올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거품처럼 보인다고.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품이라는 게 결국 CO2 기체가 모여있다 그 뜻이야. 그러다가 많이 모이면 기체 압력에 의해서 퍽 나가면 다시 평평해지는 거고 또 모이면 부풀어 오르고 나가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반응식 좀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기억해 두고 빈로 자, 한 번만 설명할게. 한 번도 얘기 안 했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비누의 주성분이 NaOH인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옷을 빨 때 때를 없애기 위해서 옷을 빠는 거지. 맞아? 근데 옷을 빠는 게 세탁기에 나가는 물이 시꺼멓게 나가거든? 때는 물에 용이 안 돼. 오케이? 근데 우리는 세탁을 그냥 물에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탁소 같은 데 가면은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걸 하거든? 그건 물에다 빠는 게 아니야. 그거는 무극성 용매. 우리가 물은 극성 용매야. 때는 목욕탕 가서 내가 때 밀면은 때가 어떻게 돼? 용해가 돼? 물에 아니면 둥둥 떠다니? 둥둥 떠다니지.
때는 무극성 물질이야. 그래서 물에 용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이해되시나요? 때는 기름에는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탁기는 이 때를 어떻게 용해시키는지 잠깐만 설명할게.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일반적인 비누는 이 NaOH가 주성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여기가 다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무극성 부분이야. 여기가 무극성 부분이야. 이 무극성은 우리는 기름하고 친하다. 그래서 친유성기 이렇게 표현한다. 기억해둬야 돼. 친유성기로 돼 있어. 친유성기. 대부분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이 앞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여기 산소가 있는데 여기가 음이온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여기 때는 수소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야. 물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동그라미 또는 원래 여기에 나트륨이 붙어 있었어. 양이온들. 이해되겠어? 나트륨이 붙어 있으면 일가 양이온 여기는 산소가 탄소하고 공유전자성 하나 갖고 있고 전자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 여기서 이온 결합으로 돼 있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여기는 친수성이야. 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물질 안에 친유성기하고 친수성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계면활성제라는 성질을 갖게 돼. 계면에서 경계면의 활성도가 높지 않은 걸 계면이라고 얘기했지. 그때 얘네들이 그 극성과 무극성이 약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계면에서의 활성도를 높여준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고 이런 붙인다고 얘기했을 거야. 계면 활성제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친유성과 친수성이 동시에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생긴 게 비누예요. 이해됐어? 그럼 이 비누를 딱 물에 세탁기에 이 계면 활성제들이 같이 놓고 빨래 나면은 여기 친유성기들이 때 쪽으로 달라. 그리고 친수성 쪽은 마이너스 달할 게 있겠지. 이게 빠져나오니까. 물에서는 얘가 이온화돼. 그 마이너스 부분들만 여기 남아있다는 얘기야. 동그란 건 마이너스 음이온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이때, 요때 주변에 수많은 계면활성제들이 달라붙어요. 수많은 계면활성제들이 달라붙어. 뭐 이런 식으로 구로, 이게 때를 중심으로 구 모양으로 달라붙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때, 때는 물에 안 녹는데, 요 때 주변에 계면활성제의 무극성기들이 계속 달라붙어. 그럼 이때 물 분자에 수소적인 부분적인 플러스전을 띄고 있다고 그랬지? 이 물 분자에 델타 플러스를 뜨는 쪽하고 얘네들 이렇게 정기적인 힘으로 결합돼. 그래서 때 중심에 수많은 물 분자들이 둘러싸서 물하고 같이 끌고 나가는 거야.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원래 때는 물이 안 녹아 무극성 부분이니까. 근데 세제의 원리는 이런 원리야. 세제는 기름과 같은 때를 친유성기 부분들이 녹여버리고 그럼 바깥에 친유성기들이 물 분자들이 둘러싸서 물하고 같이 끌고 나가는 거야. 그 세제가 녹인 게 아니라 사실은 때를. 녹이는 건 친유성기가 녹이는 거야. 물이 녹이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렇게 계면활성제들이 기름 성분이 때 주위에 둘러싸서 만드는 걸 미쉘이라고 해. 또는 미셀이라고 하든지. 그건 뭐 외래어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미셀. 이해되셨죠? 이거 하나 정도, 한 번 정도만 봐두면 돼.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 원래 수업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 초기고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갔어 고유과학은. 근데 이제 역학적 애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빠진 학생이 있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알아듣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괜찮아? 원리는 기억해 줍시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 염화칼슘, 탄산칼슘, 비누의 성분인 수산화 나트륨도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해됐지? 그 밑에 공유결합 물질의 에탄올, 뷰테인 잠깐 설명합시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얘네들은 다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공유결합 물질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할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구하고 생명 시스템의 중요한 물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이온결합 물질 3가지 예를 든 거고, 고온결합 물질 중에 우리 교재에 의하면 에탄올하고 C2H5OH 에탄올 요거 하나 외워놔야 돼. 에탄올의 분자식 정도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교재는 C4H10이란 뷰테인 기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탄소 원자수에 따라서 이름 붙이는 명명법 알려준 적이 있어. 메타, 이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노나, 데카. 잘 기억 안 나겠지만 한번 해준 적이 있을 거야. 그 다음 탄소 간의 단일결합이면 알케인, 이중결합이면 알켄, 삼중결합이면 알카인 나와서 케인, 카인 이렇게 이름 붙인다고 해준 적도 있어.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오케이? 잠깐만 누가 전화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케이? 알아듣겠어? 자, 그럼 여기 에탄올부터 한 번만 설명해 볼게. 에탄올이 C2H5OH인데 얘는 뭐에 사용되냐면 소독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뭐라고? 소독제. 소독약품으로 사용돼.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느 건물 들어가서는 에탄올로 손 닦고 하잖아. 그런데 얘하고 똑같은 소독을 해주는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게 있어. 메탄올은 분자식이 CH3OH야. 얘도 소독을 해주는데 얘는 공업용 소독이야. 그 얘기는 인체가 사용하면 된다 아닙니다. 메탄올은 인체에 사용하면 안 돼. 얘는 우리 눈에 닿으면 신명을 만들어. 그리고 과량 섭취하면 죽기까지 돼. 사람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에탄올은 생체용 소독을 하는 데 사용되고 메탄올은 생명체가 아닌 공업용 소독을 하는 데 사용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알아들어? 그 다음 여기 하나만 더. 요 에탄올은요 물에 녹아. 물에는 대단히 잘 녹아. 예전에 한번 에탄올 됐고 물에 녹아 중성을 갖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럼 요거 한번 구조를 그려볼게 내가. 에탄올의 구조는 육단 구조야. 탄소, OH. 나머지는 수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에탄올이 이때 물에 들어가면은 자 요것만 만약에 요 부분만 떨어진다면 수소이온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에탄올은 중성이라는 얘기는 아레노스에 사는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고 아레노스에 염기는 건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이라고 했지. 얘는 이렇게도 안 끊어져. 이렇게 끊어지면 수산화이온이 될 텐데 이렇게도 안 끊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즉 에탄올은 물에 용해되면 끊어지지 않고 분자 상태로 이렇게 용해된다는 뜻이야. 분자 상태로 용해된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수소이온도 안 되고 수산화이온도 안 되니까 중성이라는 뜻이야. 분자 상태로 용해된다. 이 뜻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얘는 물에 녹아서 중성이라는 것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뷰테인. 얘는 뭐에 주로 사용되냐면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버너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뷰테인 기체. 옛날에는 부탄 기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은 뷰테인 기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런데 이 뷰테인 기체는 슈퍼-H10.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고온결합 물질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만 더 시간 좀 나오면 하나만 더 설명할게. 휴대용 가스버너에는 뷰테인 기체 사용하는데 식당에서는 무슨 기체 사용해? 우리 집에는 무슨 가스가 들어와? 도시가스 들어오죠? 천연가스, 메테인. 집에서 사용하는 건 CH4라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메테인 기체가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 우리 다 수업 중에 전에 설명했던 건데 공기 평균 분자는 얼마라고 했지? 약 29라고 설명했었지. 근데 얘 CH4의 분자량은 얼마야? 메테인의 분자량은 얼마야? 16이죠. 얘는. 탄소는 원자량 10이고 수소는 1이 4개 있으니까 합이 16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도시가스, 가스 누출 경보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집에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약 29라고 했어. 29에 비해서 16은 얘가 작지? 그러면 이 도시가스가 노출되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가, 아래쪽으로 가? 위쪽으로 가겠네? 그래서 집에 있는 가스 노출 경보기는 위쪽에 붙어 있어. 근데 식당에서는 도시가스를 못 써. 왜? 너무 비싸고 관으로 들어오는 거 설치 안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식당에서는 주로 LPG라는 가스를 사용하거든.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LPG를 사용하는데 이 LPG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의 혼합 기체냐면 C3H 이거 프로페일 기체죠. 그다음 C4H10 뷰테인 기체죠. 이 둘의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 게 LPG 통이야. 이해됐어? 이 LPG 통은 문제는 겨울철이 문제인데 얘네들의 끓는 점을 대략 비교하면 얘가 영하 섭씨 0.5도에서 끓고 얘는 끓는 점이 뭐 20도? 이게 뭐 내가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 정하는 값이야. 맞지? 이걸 얘를 영하 0.5도. 얘가 영하 뭐 한 30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끓는 점이 대략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당에서 이 혼합기체를 사용하는데 겨울철, 우리나라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보자. 이랬지? 바깥에 LPG통 바깥에 놓고 쓰는데 영하 10도의 겨울철에는 문제가 발생해. 얘네들이 혼합기체를 사용한다. 왜냐면 밸브를 딱 열었을 때 얘네들을 액화시켜 놓은 거거든.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액화시켜 놨는데 밸브를 열었을 때 기화가 돼서 나와야지 식당에서 음식물 조리를 할 수 있어. 이해돼? 근데 영하 10도에는 얘는 무슨 상태야? 끓는 점이 영하 10도보다 낮네? 이해돼? 그럼 얘는 기체 상태를 유지하겠지. 영하 10도에서.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는 영하 10도보다 끓는 점이 높네? 이해돼? 그럼 얘는 무슨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어? 액체 상태가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래서 얘는 내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어서 영하 10도에서 얘는 더 낮지. 나중에 여기 있으면은 기체. 얘는 더 높지. 이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는 영하 섭씨 0.5도니까 이 온도보다 높은 데에서 기화가 될 거 아니야. 근데 10도보다 끓는 점이 10도가 끓는 점보다 낮으니까 얘는 액체 상태라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밸브를 열었을 때 기화가 돼서 나와야지 음식물 조리가 쉬운데 이 뷰테인처럼 딱 밸브를 열었는데 액체라면 기화가 안 되겠네? 그럼 음식물 조리를 못 하겠네? 아무리 가스통이 꽉 차 있더라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겨울철에 LPG통에 겨울철에는 누구의 성분비를 높여야 돼? 프로페인의 성분비를 높여야지 식당에 음식물 조리용 가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겨울철에는 프로페인의 성분비를 높여줘야 돼.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음식물 조리용 가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오늘 여기 한 거? 그럼 잠깐만 교재 좀 볼게요. 그래서 교재 49쪽까지 내용 다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 개념 확인 문제 숙제로 풀어오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57조까지도 숙제를 해와야 된다. 약속? 57조까지 숙제해 오면은 그 다음 주 와서 여기 질문 받고 그 다음에 58쪽은 좀 늦게 하고 먼저 여러분들 교재 84쪽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부터 먼저 좀 설명할 거야. 왜냐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과학 선생님 세 분이 들어올 때는 세 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거거든. 그때 한 파트가 여기 역학적 에너지 파트야. 그래서 이게 바로 세 분이 과학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도 바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돼서 여기부터 먼저 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고생들 했어. 조심해서 들어가고 다음 주에 꼭 숙제가 해갖고 와야 돼. 알아들었지? 네, 고생들 들어가. 카메라 좀 끄지. 제 핸드폰이 카메라 화질이 별로 안 좋아. 그래? 그럼 누가 카메라 화질이 좋아? 지금 좋아? 지금 너무 영훈이가 좀